예, 안녕하세요. 보험지리 카페입니다. 지금 보내주신 그 타이핑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운전자 보험과 공제 보험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죠. 운전자 보험에서는 뭐 80% 이상 장애 시 그리고 기타 재해로 이상 장애 시 1,800만 원이 보장을 해주고요. 그리고 조건부 약관이 있어요. 예, 5대 교통 승용과 주말 상해는 1,000만 원과 2,000만 원이 추가가 되죠. 그리고 기타 재해로 50% 이상 장애 시인 1,500만 원. 5대 교통 승용구를 타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1,50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. 뭐 개인적으로는 조건부 약관 같은 거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조건부 약관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. 보장 항목은 보장을 받는 보험금은 더 많은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예, 이거는 참 제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항목이에요. 그리고 재해로 입원 시 3만 원이나 뭐 상해 치료 시 일반 상해 치료 시 300만 원. 이제 이게 의료 실비 항목인데요. 300만 원. 이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. 특히 뭐 입원 시 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이거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시 항목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에서 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가장 주된 목적인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벌금 2천만 원이나 방어비용 100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사망 시 형사합의 지원금과 형사합의 지원금이 굉장히 빈약합니다. 예, 보통 사망 시 형사합의 지원금 같은 경우 많게는 5천만 원이고요. 그리고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넣는 상품인데 홈쇼핑 상품에서도 2천만 원 정도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근데 700만 원, 300만 원은 굉장히 부족하죠. 왜냐면은 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로 상대방에게 그런 사망시에 이르는 그러한 일을 발생시켰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지원금이 나오는 건데요. 보통 뭐 공탁을 걸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최소 뭐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를 공탁을 걸고 어떤 사건을 진행시켜야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사망시 형사합의 지원금 700만 원은 정말로 이거는 거의 보조금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 형사합의 지원금은 이제 상대를 사망시가 아니라 이제 상해시 다치게 했을 때 뭐 6주나 10주, 20주에 따라서 그 지원금, 보조금이 이제 나오는 걸로 보험금이 나오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. 운전자 보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거든요. 네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크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보다 못하게끔 적은 것은 참 약간 서운한 보험일 수가 있어요. 왜 근데 여기서 700만원과 300만원을 보험금을 작게 했냐? 바로 재해로 입원 시 300만원과 일반 상해 치료 시 300만원 이 두 가지 항목을 넣기 위해서 700만원과 300만원 보험금을 낮춘 거예요. 보험금을 낮추면 보험료가 줄어들어요.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항목을 넣습니다. 이건 당연히 이제 구색을 맞추는 거죠. 재해로 입원 시 3만원도 준다. 그리고 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그랬을 때도 병원비 100% 보장을 300만원까지 해준다. 뭐 이러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은 뭐 좀 더 최소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공제에서는 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. 음, 봉제의 특징은 보험료가 싸다는 게 특징입니다. 당연히 순수 보장형으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항목 대비해서 보험료는 싸죠. 이제 보장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은 휴일에는 6,750만원, 평일에 4,500만원,
그리고 뭐 교통재해 사망 시는 4,500만원, 3천만원, 기타재해 사망 시 2천만원, 지병사망 시 이러한 항목들은 괜찮은 항목입니다. 단일 뭐 보험료 대비해서는 괜찮은 항목인데, 그리고 재해 입원 시도 1만원, 이건 4일부터군요. 암 진단 시 3대 질병 시에서 300만원씩 나오고요. 진단 비용 치고는 굉장히 적죠. 괜찮은 비용은 이 비용인데, 단지 이 공제 비용은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사망 시에 중점을 둔 그런 보험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. 공제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항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민영의료 실비가 빠져 있어요. 민영의료 실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고 자기부담금이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자기부담금을 100%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민영의료 실비, 바로 민영의료비 항목인데요.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뭐 3천만 원씩이고요. 통원 치료 시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5천 원 공제. 왜 이 민영의료 실비를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치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폭넓습니다.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모든 것에 대해서 질병당 3천만 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고 뇌졸중에 걸렸을 때 각각 3천만 원까지는 병원에 자기부담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재해로 입원 시도 마찬가지로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입원 치료 시 건당 3천만 원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이 의료비 항목입니다. 이 의료비 항목은 180일 이상이 또 지나면 자동으로 리프레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민영의료 실비 항목에 대해서 들고 그 다음에 암보장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 진단 시 최소 1,000만원, 2천만원,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항목 올라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뭐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도 액세서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항목들도 없고요. 그리고 질병으로 입원 시에도 보장이 없으세요. 그리고 질병으로 장기 간병 시에도 보장이 없으시고, 뭐 다른 뭐 수술 시 뭐 이런 비용에서도 조금 빈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우선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거나 아니면 표를 직접 보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뭐 보험 조립 같은 경우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아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뭐 지금 보험 조립 카페에 요청하신 대로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영의료 실비, 이 민영의료 실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민영의료 실비가 뭐 그렇게 비싼 항목은 아니거든요. 예.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뭐 암에 대해서 설계안도 한번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민영의료 실비에 대한 이 설계안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